한총재가 아침 준비하러 갈게요. 그가 OS랑 같이 산지 벌써 5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저를 한총이라고 부르는 거지? 나는 멍하니 침대에서 깨어났어. 몸 위에 거대한 팔이 있는 느낌이야. 한채가 내 몸 위에 팔을 올리고 있었어. 한성이 깜짝 놀랐어. 순간 눈을 번쩍 떴어. 내를 찡그리며 쳐다봐. 한성 위로 천천히 떠다니는 글자가 있어. 내가 청청을 놀라게 한 건 아니겠지. 아까 내가 너무 엄격했나. 한성의 겉과 속이 달라서 좀 당황했어. 하지만 내 직업적 소양이 곧 다시 정신을 차리게 했어. 나는 옥기 조각을 연출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 한 사장님 죄송합니다. 악몽을 꿨어요. 깨운 거야. 한성은 찡그렸다. 악몽은 아니었어. 꼭 안아주고 싶어. 키스도 하고 싶어. 그럼 그가 놀라지 않을까? 한성의 이미지, 얼굴 표정이 거의 유지되지 않을 정도였어. 차라리 옷을 다 입고 일어나려고 준비했어. 한총전은 먼저 아침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몸을 돌려 잠옷을 입었다. 억울한 지 벌써 못 년이다. 청청은 왜 아직도 저를 한총이라고 부르는 걸까? 내 입꼬리가 움찔했다. 말을 하지 않았다. 바로 주방으로 갔다. 한청은 밥을 먹고 출근할 준비를 한다. 나는 한청을 문까지 배웅했다. 그의 넥타이를 살짝 조정해 주었다. 그때 한청의 머리 위에 불꽃놀이가 터졌다. 정말 다채로운 색깔이었다. 펑펑 터지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 전과 같아. 한성은 여전히 찡그린 얼굴이야. 2해 동안 매일 한성을 출근시켰어. 그가 매일 불꽃놀이를 하진 않겠지. 순간 소름이 돋았어. 그러고 나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 올려다보니 한성은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 이건 내 부카드야.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결제하면 돼. 청청이한테 돈 썼어. 청청이 내 카드를 받아서. 너무 기뻐서 한 번에 받았어. 한 사장님 사실 추가로 주실 필요는 없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전설의 블랙카드를 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송금했었거든요. 규칙대로. 나는 혜택을 받았으니 당연히 뭔가를 대가로 치러야지.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점심에 한성에게 사랑이 담긴 도시락을 준비했어. 혹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먼저 한성에게 전화를 걸었어. 한총경제가 새로 2가지 요리를 배웠어요. 점심에 가져다 드릴까요? 한성 쪽에서 좀 끓였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한성이 말하자마자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아직 주소도 안 물어봤는데 처음 한성 회사에 들어가서 좀 긴장됐어요. 결국 나는 정당하거나 순종적이지 않아서 곧 보조자가 나를 한성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한성, 진지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 위의 댓글이 그를 드러냈다. 청청이 나를 보러 왔다. 심리적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꼈다. 나는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음식을 차렸다. 한성은 스스로 서류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우리의 계약이 곧 만료된다. 나는 물건을 정리하는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것이 내가 떠날 때가 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결국 고개를 들자 금주가 머리 위에 꽃가루를 뿌리고 있었다. 아나는 아내가 생기게 되었다. 결혼식은 섬 하나 빌릴까? 아이 성은 뭐로 할까? 내 손에 있던 아이가 멈췄다. 숟가락이 탁자 위로 툭 떨어졌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숙였다. 보니 도자기 숟가락이 매끄러운 대리석 위에서 계속 돌고 있었다. 마치 지금 내 멍한 마음처럼 완전히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 재미있어서 고개를 들었어. 한성이 찡그린 얼굴로 나를 바라봐. 아주 진지하게. 예전이라면 조금 무서웠을 거야. 그가 나를 유치하다고 생각할까봐. 하지만 지금 나는 한성의 머리 위에 있는 물결을 보고 있어. 청청이 너무 귀여워. 떨어진 숟가락은 모두 빙글빙글 돌아가. 일어나지 못할까봐 걱정돼. 나는 열심히 방금 한 한성의 말을 떠올리고 있어. 결혼식도 있고 아이도 낳고 이건 결혼 상대가 있다는 거야. 사실 이 점은 전혀 놀랍지 않아. 어차피 한성은 전형적인 부잣집 모세대 가문이니까 호화 가문에 돈이 있거든.
하지만 부유한 집안의 규칙은 없어. 내가 그때도 운이 좋아서 한성에게 붙잡혔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어. 눈앞에 갑자기 서우초어가 나타났어. 고기 좀 더 먹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초어를 입에 넣었어. 무심한 척 한성 쪽을 힐끗 쳐다봤어. 안 돼, 칭칭은 아직 너무 말랐어. 애 낳는 건 몸에 너무 힘들어. 좀 살을 찌워야 해. 하하하. 즐겁고 정확하게 한청의 양복 위에 떨어졌다. 나는 얼굴이 벌개졌다. 기침을 하면서 휴지를 뽑아 한청의 옷을 닦아줬다. 하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더 번졌다. 나는 한성에게 어색하게 웃었다. 한성이 입술을 다물고 일어섰다. 나는 옷을 갈아입으러 간다. 한성이 돌아섰다. 나는 그가 억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누웠다. 복잡한 마음으로 휴게실의 문을 바라보았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한성하고 단순한 금전거래 관계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한성이 나를 정직원으로 전환하고 싶어하네. 혹시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걸까? 한성이 내가 그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걸까? 나는 마치 테이블 위의 도시락 같아. 그럼 이 음식은 앞으로 배달할 수 없겠네. 혹시 그가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방통에 도시락을 몰래 들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한성에게 멈춰 서게 됐어요. 고개를 숙이자 또 카드가 보여서 복잡한 표정으로 한성 쪽을 바라봤어요. 단단히 쥐고 있었어요. 한성 대표님께 아침에 받은 거예요. 한성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의아해했어요. 이게 회사 출입카드인가요? 출입카드, 왜 금카드처럼 줬어? 나는 바로 돌아섰다. 한성에게 자존심 있는 뒷모습을 남겼다. 나는 도시락을 들고 집으로 갔다. 생각할수록 이상해졌다. 왜 한성이 나에게 출입카드를 줬지? 매일 밥을 배달하라는 건가? 이건 나와 감정을 키우려는 건가? 그에게 아이를 낳게 해줘. 안 돼, 나는 소파에 앉아 대책을 생각하고 있어. 나는 결혼에 대해 기대한 적이 없어. 어릴 적 아빠의 가정폭력을 너무 많이 목격했어. 엄마는 매번 나를 찬장에 가두었어.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 아빠의 욕설 소리가 점점 커졌어. 엄마의 애원 소리는 점점 작아졌어. 작은 동네에서는 이런 일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다 보니 엄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망쳤어. 하지만 결혼하기 전 엄마는 분명히 이랬던 게 아니야. 엄마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해줬어. 아빠는 그를 위해 예쁜 옷을 사주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서 마을에 갔어. 자전거를 타고 그를 데리고 마을장에 갔기도 했어. 고개도 보고 그랬는데 엄마가 임신한 후 모든 게 변했어. 할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셨어요. 고등학교까지 계속 저를 부양하셨죠. 제가 대학에 합격하는 걸 보셨어요. 임종 때도 계속 저를 붙잡으시며 꼭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그곳을 벗어나 잘 살라고 하셨죠. 하지만 법학과 등록금이 너무 비쌌어요. 저는 신청할 용기도 없었어요. 대학 하이 학년 때 한성을 만났어. 나는 재수하기로 결심했어. 내 꿈은 항상 대학에 가는 것이었어. 법학을 배우고 싶었어. 이 점은 변하지 않았어. 한성도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았어. 나는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어. 2달 후에 만료돼. 음계약이 만료된 후 양측의 감정 문제 없으면 자동갱신, 갑의 의사에 따름, 자동갱신. 그때 왜 못 받지? 나는 계약서를 꽉 쥐고 있었어. 갑이란 게 한성 아니야. 그가 지금 나와 아이를 갖고 싶어 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침착하게 아직 2달은 시간이 있어. 감정에는 문제가 없어. 문제를 만드는 게 문제지. 저녁에는 평소처럼 한성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문제를 만들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직업 윤리는 지켜야지. 정해진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 돌아왔어. 나는 웃음을 지으며 한성의 외투와 정장. 응한성이 고개를 끄덕인다. 허리를 굽혀 신발을 갈아 신는다. 나에게 상자를 건넨다. 머리 위에 자막. 그의 움직임에 따라 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간다. 문을 살짝 열고 나를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 관계에서
어르신은 매번 일부러 문을 안 여는 거야. 나는 선물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방에 가서 음식을 가져갈 준비를 했어. 한성은 계속 내 뒤에 따라왔어. 나는 의아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봤어. 너 옷 갈아입지 않아? 한성이 입술을 다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생략된 말이 떠오르면서 떠났다. 나는 풍성한 저녁을 바라보았다. 고기와 채소가 한성 앞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채소를 집중해서 먹었다. 예전에는 고기가 없으면 못 살던 사람이었거든. 역시 내 이상한 행동이 한성의 주목을 받았다. 칭칭, 너 왜 고기를 안 먹어? 나는 입안에 있는 채소를 삼켰다. 약간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요즘 위가 좀 불편해. 고기를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 한성이 내 고기 더 달라는 손길을 중간에 멈췄다. 그리고 얼굴이 머뭇거리며 고기를 자기 그릇에 넣었다. 나는 조금 기쁘다. 일을 시작한 첫 번째 일이 약간 성과를 보였다. 그래,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 한성은 내가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한성이 나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꺾으려 했다. 나는 약간 멍해 있는 한성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방금 한마디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가 머리 위에 폭죽이 터지기 시작했어. 무슨 상황이야? 나는 고기를 못 먹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신나하네. 그래서 나는 연기 속에서 몇 마디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 청청이 임신했나봐. 언제부터야? 청청이 왜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는 거지? 혹시 나에게 놀라움을 주고 싶었던 건가? 그럼 지금 내가 모르는 척 해야 하는 건가? 임신했다면 결혼식은 미리 해야겠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얼굴이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남자를 바라봤다. 형, 너는 어디서 내가 임신했다고 들었어? 결혼식은 또 뭐야? 한성이 점점 더 많은 생각에 잠기는 걸 보았다. 심지어 더 큰 집으로 이사갈까 고민하기도 하고 나는 기침을 한 번 했다. 고기를 한 점 집어 올리며 지금 또 먹고 싶어졌다. 한성 머리 위에 불꽃놀이가 한 차례 터지고 천천히 한 줄이 흘러갔다. 설마 이게 임신 중에 입덧인가? 참을 수가 없겠어. 나 임신한 거 아니야. 한성연합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열심히 참고 있어. 아까 너 표정이 내가 임신한 것 같아 보였어. 한성은 입술을 깨물고 말없이 있었어. 머리 위에 푸른 기운이 살짝 무서운 듯 떠다니고 있어.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조용히 한성을 바라본다. 한성은 나를 바라봤다. 찡그리며 눈살을 찌푸렸다. 내일 병원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 나는 말투를 가다듬었다. 아까 이미 괜찮다고 말했잖아. 한성에게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칭칭은 아직 임신한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더더욱 검사를 해야지. 스스로 지은 죄는 스스로 감당해야지. 밥 먹고 난 후에 한청이 절대 내가 설거지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싸워도 이길 수 없어서 포기했어. 소파에 누워서 앞치마 두른 채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한 대총재를 바라봤어. 갑자기 세월이 고요하게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 한성이가 씻고 나서 나에게 걸어올 때까지 나는 반응하지 못했다. 몸이 안 좋으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다음 순간 한성의 손이 내 이마에 닿았다. 한성은 내가 괜찮은지 확인한 후 과일을 씻어주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나는 양심이 조금 불편했다. 원래 이 불은 내 거였으니까 돈 받고 일할 때 나는 항상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 소파가 좀 꺼진 것 같아. 한청이 앉았어.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 평소 같으면 이때쯤 서재로 갔을 텐데 한청이 기침을 하며 못 본 척했어. 고개 숙여 내 작은 담요를 만지작거렸어. 하지만 머리 위의 덧글이 그를 배신했다. 칭칭은 왜 아직 선물을 안 뜯어? 선물은 그가 들어올 때 내게 건넨 상자야?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선물 상자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한청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신경 안 쓰는 척하며 상자를 내게 건넸다. 머리 위로 파도 모양이 지나갔다. 안에는 내가 예전에 사고 싶다고 했던 하지만 못 샀던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그냥 말한 것뿐인데
한성이 나에게 가져다 줬다. 나는 고개를 들어 표면을 바라보았고, 그런데 한성은 담담한 얼굴로 댓글에 의해 드러나고 말았다. 감사합니다, 한 총장님. 이 선물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한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로 걸어갔다. 칭칭이 그가 좋아한다고 했어. 다음에 뭐를 보내면 좋을까? 이 댓글에 잠시 멈칫했다. 예전에 한청이 보낸 선물들이 떠올랐다. 옷과 가방을 제외하고 나 언급했던 대부분의 것들이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사지 않았어. 한성은 내가 무심코 한 말들을 모두 기억했어. 일어났어. 예전처럼 차 한 잔 만들어서 부엌으로 가져갔어. 한성은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좀 불만스러워했어. 쉬라고 하지 않았어. 차 끓일 필요 없다고. 나 혼자 돌아왔는데 벌써 임신했어. 조심히 쉬어야 해. 나는 깊게 숨을 쉬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성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차를 내려놓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서재를 나갔다. 한성 오래 있으면 맞을까봐 걱정됐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한청에게 끌려 병원에 갔다. 한청은 내내 도자기 인형을 보호하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한청에게 무슨 말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몸이 안 좋다는 건 분명 통하지 않을 거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임신은커녕 모든 지표가 보여줘요. 내 몸이 소처럼 건강하다고. 한청은 결과를 들여다보며 계속 확인했어요. 그런데 왜 고기만 먹으면 불편한 거죠? 수치심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나는 한청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한청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무표정하게 나를 따라 걸었어요. 칭칭. 왜 내가 다 물어보는 걸 못하게 해? 임신하지 않았다면 결혼식은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어. 하지만 먼저 청혼을 해야 해. 그럼 계약 만료일에 하자. 나는 댓글을 보며 잠시 멍해졌다. 계획을 서둘러야겠다. 곧 옆에 있는 커플을 보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한성은 차를 몰며 나는 갑자기 그를 바라보았다. 한 총재. 갑자기 병원 옆에 있는 그 집의 소룡포가 먹고 싶어졌어요. 결과적으로 한 총재는 망설임도 없이 바로 앞 교차로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나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부총재를 놀라서 바라보았다. 길을 반쯤 왔는데 한 총재 정말로 의견이 없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들어 한성의 머리 위를 바라봤다. 소룡포 먹으러 가자. 네가 이겼어. 나는 입 안에 든 소룡포를 분하게 씹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한성을 바라보며 한성이 어떻게 참아 견딜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갔다. 그가 5자릿수 가치의 양복을 소룡포 냄새로 가득하게 만드는 걸.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마침 여기 소룡포도 더 이상 못 먹겠네. 병원 근처 식당은 싸고 배부르게 먹으려면 당연히 뭔가를 포기해야 해. 입 닦아야지. 한 입도 안 먹고 한성은 집으로 돌아갔다. 한성은 성격이 좋아서 약속을 지켰어. 왜 내가 멀리 돌아와야 하는지 묻지도 않고 단지 2개만 먹었어. 그저 핑계 삼을 이유도 없었어. 한성은 집까지 데려다줬어.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어.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느새 영감이 머리 스쳐 지나갔어. 나는 집에 가서 도시락을 다시 찾았다. 한성을 위해 다시 밥을 배달할 준비를 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감쌌다. 완전히. 도시락을 들고 한성이 준 출입카드를 사용해서 그의 회사에 몰래 들어갔다. 맞아, 몰래. 나는 한성을 전화하지 않았어. 이건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잖아. 금실이 아무 말 없이 회사에 가면 반드시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를 만나게 될 거야. 활용할 줄 알아야 해. 내가 작은 잘못을 잡아내면 열심히 할 거야. 그럼 계약은 성사되지 않을 거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할수록 흥분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한성의 보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소소년님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본능적으로 한성의 사무실 쪽으로 눈을 돌렸다. 조금 흥분되었다. 그가 누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갑자기 그의 앞을 막았다. 정 비서님. 지난번에 왔을 때 한 총경리님의 사무실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저를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정 비서님은 잠시 망설임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천천히 한성의 사무실 쪽으로 다가갔다. 안에서는 남녀가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약간 흥분한 척하며 문을 열었다. 문을 두드리려던 보조원,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갈 준비를 했다. 결국 문이 열렸다. 나는 얼떨결에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 문 여는 소리를 듣고 모두 나를 돌아보았다. 왜 방 안에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조용한 거야? 너희들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왔어? 한성의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로 나를 깨웠어. 네가 야근할까봐 생각했어? 밥 갖다 주러 왔어? 솔직히 대답할게. 너희들 먼저 일해. 나는 한성을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 서둘러 승차하고 문을 닫으며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더니 방 안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오늘은 여기까지? 흩어지자 문이 다시 열렸다. 방금 사람들은 줄지어 빠져나갔다. 나는 마치 화로 위에 걸린 구운 돼지고기처럼 느껴졌다.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부끄러워서 말이지 그냥 무심한 척 눈길을 2번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치 세례를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반응할 때쯤 나는 이미 한성 앞에 그의 사무실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한성을 바라보았다. 무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머리 위에 자막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청청이 또 나에게 밥을 가져다 주러 왔네. 그렇게 나를 걱정해 주다니. 청청이 나를 그리워했나? 기쁘다. 나는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아. 헛소리 하지 마. 나는 불륜을 잡으러 왔어. 나는 내뱉으려던 한숨을 삼켰어. 한성에게 음식을 차려주느라 수고하고 있어.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 생긴 걸까? 잘 이해가 안 돼. 하지만 회사에서 불륜을 적발한 일은 넘어갔어. 절대 다시 가지 말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한성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밤 11시가 넘어서야 한성이 돌아왔어. 돌아오자마자 서재에 들어가 버렸어. 나는 여전히 차 한 잔을 들고 들어갔어. 한성의 피곤한 얼굴을 보니 갑자기 3번째 계획을 실행하기가 좀 망설여졌다. 하지만 이건 정말로 어렵다. 한성이 눈에 띄게 바빠졌다. 심지어 출장을 가기 시작했다. 나는 위챗으로 그에게 뭐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왜 답장을 안 하는지. 한성에게 아주 작은 일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한성의 변한 걸 느꼈어. 그에게 따졌지. 예전엔 바쁘다고 답장했었는데 이제는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헤드 위에 꽃이 흩날리는 댓글이 달리면서 청청이 또 내 하는 일을 묻고 있어. 청청이 또 나를 그리워하는구나. 차갑게 내게 보고하는 모습으로. 그는 오늘 하루 종일 회의를 했어요. 심지어 제가 공유한 것도 한 줄 한 줄 답장을 할 수 있었어요. 나는 이상하게 좀 불안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조용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한성에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저쪽 한성은 방금 목욕을 끝냈어요. 헐렁한 목욕 가운을 입고 그의 가슴 근육과 복근을 전혀 가릴 수 없다. 머리카락에 맺힌 물방울이 가슴에 떨어지고 가운데를 따라 흘러내린다. 수치심이 폭발한다. 내 얼굴이 조금 뜨거워진 것 같다. 재빨리 시선을 돌려야겠다. 무슨 일이에요? 한성은 내 말에 목이 막힌 것 같았어요. 잠시 멈췄다가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 나는 한성의 댓글이 꽃이 흩어지던 곳에서 억울함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댓글이 변하고 있어요. 조금씩 기분이 언짢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들어 올렸다. 휴대폰에서 한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돈은 아직 충분히 쓰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쓴 건 바로 네 북카드야? 한성 이명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댓글이 지나간다. 돈 충분히 쓸 수 있어, 청춘아. 오늘 왜 나한테 그가 뭘 했는지 말하지 않았지? 내가 너무 오래 떠나 있었던 걸까? 칭칭이 화가 나서 오늘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 너 언제 돌아올 거야? 이 말을 한순간 후회했어. 진짜 다른 뜻은 없어. 하지만 한성은 분명 오해했어. 그의 머리 위에 다시 시작했어. 이번에 불꽃놀이를 했어요.
청청이는 역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한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어요. 본일 후인 다음 주에 돌아갈 거라고. 그런데 겨우 이틀 만에 한성이 돌아왔다. 새벽 1시. 나는 거실에 서서 세차게 서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갑자기 나타난 남자를 바라보며 놀라운 기분을 느꼈어. 밥 먹었니? 한성은 고개를 저었어. 가볍게 안아주고 싶었어. 모른 척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성 앞에 다가갔어. 그리고 그를 꽉 안았어. 그는 내 아버지와는 좀 달라 보였어. 한성에게 국수 한 그릇을 끓여줬어요. 그는 옆에서 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가져온 선물을 풀고 있었어요. 가방과 스킨케어 제품 외에 빈 카드 한 상자를 발견했어요. 아마 마무리된 몸매장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흔들었어요. 이게 뭐야? 한성은 잠시 침묵했다. 소원 카드? 그 위에 자신의 소원을 적을 수 있어. 발견했어. 나는 찡그리며 의심스럽게 한성을 바라봤어. 그러면 네가 내 소원을 이루어줄래? 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 말하지 않아도 청청이 원하는 거라면 나는 다 청청이를 위해 이루어줄 거야. 내 기분이 좀 복잡했어. 그리고 카드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어. 한청은 조금 의아해했어. 지금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니? 나는 고개를 저었어. 며칠 후에 애가 휴가를 갈 거야. 어디 놀러 갈지 생각해봐. 나는 잠시 멍해졌다.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왔다. 모허. 한청은 좀 이해가 안 갔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 나는 갑자기 한청에게 잘해주고 싶었다. 나는 옷장 속에서 정성껏 드레스를 골랐다. 연하게 화장했어. 한성 회사 건물 아래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 한성 앞 배달 왔어. 한성 쪽에서 잠시 멈췄어. 너 어디야? 회사 건물 아래야. 놀랐어. 한성은 잠시 침묵했어. 그가 대답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마이크 쪽에서 조용한 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한성은 차가운 표정으로 머리에 불꽃을 이고 있었다. 펑펑 터지며 나타났다. 내 눈앞에 청청이 너무 예쁘게 있었다. 오늘 청청이 내 이름을 불러서 너무 기뻤다. 청청이 또 나에게 밥을 가져다 주러 왔다. 내가 내디딘 발이 저릿했어. 이미 받아들였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 한청은 자연스럽게 내 손에 있던 도시락을 받았고 나와 나란히 사무실로 걸어갔다. 가는 길에 그의 주수도 만났다. 한청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한 손에 도시락 들고 휘파람 불며 봤어. 아내가 밥 가져다 줬는데 나는 멍하니 있었어. 한성 사무실은 이번이 3번째야. 이전 2번은 그냥 임무라고 느꼈어. 이번에는 기분이 좀 달라 보여. 나는 머물고 싶어. 그냥 이렇게 한성의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 한성의 귀가 점점 빨개지기 시작했어. 청청은 왜 계속 나만 쳐다보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 청청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정말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왜 이렇게 오래 나만 쳐다보는 거야? 그래, 난 너를 죽도록 좋아해. 할머니, 그날 내가 한성과 함께 술 마셨던 거 기억나? 한성, 할머니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화내실까? 한청이 나를 품에 안았다. 머리 위에는 분홍색 하트가 가득했다. 그가 고개를 숙여 나를 바라본다. 빛을 거스르지 않는 얼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는 한청과 함께 잠들어 다음날 오후까지 잤다. 거실이 엉망인 걸 보며 우리는 청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의 선물 상자를 만졌다. 막 열어보려던 찰나 한성이 소리치며 열지 말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번개처럼 안에 무엇이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한성의 긴장한 표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 괴로워하는 댓글을 보았다. 나는 상자를 다시 넣고 싶었다. 결국 한성이 그것을 가져갔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청청, 나는 원래 이틀 후에 강가에서 너에게 멋진 청혼을 하려고 했어. 무거운 청혼을 말이야. 네가 온라인에서 하는 그런 프로포즈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게 정말 특별하게 느껴진대서. 그런데 이제 와서 알게 됐어. 수칭칭 나랑 결혼해줄래?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어. 한청이 이렇게 직설적일 줄 몰랐거든. 나는 그 반지를 받을 용기가 없었어.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한성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그의 머리 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한성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댓글에는 단 한마디가 조용히 떠 있었다. 나는 한성의 손을 잡았다. 그를 소파로 끌어안혔다. 나는 한청의 반지를 받았어. 하지만 손에 끼지 않았어. 한청의 댓글도 보지 않았고 한청 우리는 하이년을 함께했어. 그중 하이트렌 BA의 시간 동안 나는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꼈어.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항상 나에게 차갑고 심지어 멀리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 나는 카나리아로서의 직업윤리를 내를 좋아하지 않는 것, 너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 단지 너의 건강만 신경 쓰는 것. 나는 한성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급해졌어.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 나는 그를 안았어. 한성 우리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았어. 나는 네가 키우는 사람이야. 네가 내가 필요한 돈을 대고 나는 그에 상응하는 감정과 동반을 돌려주는 거지.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한성의 눈을 바라봤다. 이 순간 한성의 얼굴은 이미 조금 창백해졌다. 사실 네가 본 그 깊은 밤에 너를 기다리고 네게 밥을 배달해주는 것들은 네가 사는 거, 내가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야. 잠시 멈췄다. 다시 한마디 더 덧붙였다. 최근 이 기간 동안은 아니야. 내가 상자를 다시 한성의 손에 넣었어. 한성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최근은 아니야? 요즘 너가 좋아서 그런 거야. 칭칭이 내가 좋아하는 거지 맞지? 나는 잠시 침묵했어. 한 달 전 만약 한성이가 그 말을 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을 거야. 한성아 내가 내 꿈인 거 알지? 우리가 계속 계약을 유지한다면 나는 학교에 갈 수 없을 거야. 한성은 진지하게 나를 바라봤어. 너는 학교에 갈 수 있어. 우리가 결혼했더라도 여전히 학교에 갈 수 있어. 나는 잠시 멈칫했어. 계약서에 따르면 나는 할머니 본 시간 언제든 호출 가능해야 해. 그건 예전 이야기야. 한성은 찡그리며 말했다. 나를 뚫어지게 쳐다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한성 우리의 시작은 아름답지 않았어. 가능하다면 내가 어울리는 신분이 되기를 바래. 당당하게 너 곁에 서고 싶어. 연인이 아닌 정식 관계로. 한성은 말이 없었다. 그냥 나를 바라봐? 너 이미 결심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성은 말을 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섰다. 마지막 며칠 나는 한성의 메시지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 날 내 은행 계좌에 덤미만 이안이 입금됐어. 받았어. 전에 한성에게 받은 부카드 지갑을 모두 남겨두고 옷 몇 벌만 챙겼어. 그리고 한성 회사의 출입카드. 그리고 그 이별의 소원카드. 내가 ZG 정법대학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갑자기 울고 싶었다. 그리고는 서둘러 짐을 싸서 모으러 갔다. 중국의 가장 북쪽, 중국 내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 나는 거기서 월요일 내내 머물렀다. 심지어 3월 중순까지도 있었다. 매일 오로라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내 운이 계속 좋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운이 한성과 만나는데 다 쓴 건지도 몰라. 떠나기 전날 나는 우표 한 장을 샀어.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저 소원카드에 살짝 적었어. 그리고 중국 최북단 우체국에서 보냈다. 학기 말 주마다 법학과 학생들은 항상 힘들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기뻤다. 가끔씩은 생각하곤 했다. 그 엽서가 잘 도착했을지 모르겠다고. 나는 책을 안고 자습실 건물을 나섰다.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하이학년 선배였다. 그 소청칭이라는 사람. 남자친구 있니? 남자친구는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나 어때? 나는 잠시 멈칫했다. 이 장면이 BA 연전이 떠오르게 해.
나와 한성도 바로 이런 겨울에 만났었지. 그때 내가 그에게 말했어. 내가 괜찮은지 한번 봐줄래? 반응을 보며 나는 눈앞에 있는 남자를 봤어. 미안해, 나 약혼자가 있어. 남자는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어. 당황하며 사과했어. 그리고 돌아서 달려갔어. 달리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내게 우산을 주었어. 눈이 오니까 너가 가져. 나는 갑자기 그 소원 카드를 직접 보고 싶었어. 시험이 끝나자마자 나는 바로 그곳으로 가는 표를 샀어. 입구에서 오래 기다렸어.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울렸어. 그 사람이 이렇게 밝게 내 앞에 서 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성의 머리 위를 바라봤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조금 긴장했다. 내가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한성이 정말로 생각이 없는 건지. 소원 카드는 받았어. 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한성이 갑자기 나를 끌어안으며 용서했어. 나도 깜짝 놀랐어. 손을 뻗어 다시 안았어. 거실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한성의 댓글도 변하지 않았어. 그는 하트 이모티콘을 띄우며 나에게 물을 따라줬어. 내 얼굴에 웃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왜 나를 용서해주고도 나를 찾지 않는 거야. 한성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 요즘 너무 바빴어. 머리 위로 미친 듯이 스치는 생각들. 당연히 찾을 수 없지. 네가 어디 있는지도 적지 않았고 3달이나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 억울해서 잠시 멍해졌어. 그리고 미친 듯이 웃어버렸다. 하하하하하. 한성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를 꼭 안았다. 나는 너를 좋아해. 한성의 오늘 밤 놀라움이 너무 많았다. 한성이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한성의 얼굴이 빠르게 붉어졌다. 자제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응이라고 말했다. 머리는 이미 꽃이 만발했다.